안녕하십니까. K나우 2월 9일 첫 소식입니다. 뉴욕과 워싱턴, 필라델피아 등 미국 동부를 뒤덮었던 캐나다 초대형 산불의 연기가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동북부 지역의 대기 오염 상태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아침 워싱턴 일대의 대기질은 코드 오렌지 또는 노란색으로 바뀌며 어제보다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북동부의 대기질이 최악인 상황은 오늘로 마지막일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부터는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날 각종 야외시설 운영까지 중단했던 뉴욕시는 이날 대기질 개선에 따라 시립동물원과 수족관을 정상 운영키로 했습니다. 8일 30년 만에 코드 퍼플 대기 오염 경보가 발령됐던 워싱턴 DC 역시 9일은 코드 오렌지로 경보 수위가 완화됐습니다. 코드 오렌지는 호흡기 질환자의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하는 수준입니다.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와 미세먼지는 뉴욕을 거쳐 전날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등으로 확산되며 전날 기준으로 약 4,800만 명의 미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대기질이 건강에 좋지 않은 수준으로 악화됐었습니다. 산불의 연기와 미세먼지는 북동부를 거쳐 현재 남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대기질이 악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캐나다 퀘벡과 온타리오 지역에서는 현재 100개 이상의 산불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산불에 따른 대기 오염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대기 악화 사태 역시 한동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화재가 발생한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다면서 대기질 개선과 진압 작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건 불법 소지, 사법 방해 모의 등 7가지 혐의로 연방검찰로부터 형사 기소됐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사법부로부터 형사 기소된 최초의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과 함께 국가기밀로 분류된 각종 문건들을 자신의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으로 옮겼으며 국가기록 보존소의 환수 노력으로 15박스 분량을 반납받았으나 여전히 다수의 문건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FBI는 지난해 8월 초 마라라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약 100개의 기밀 문건을 압수해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연방법무부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임명, 이를 수사했으며 이번에 정식 기소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잭 스미스 검사는 유죄 입증이 불가능했다며 기소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바이든 대통령 역시 기밀 문건 유출을 했으며 그 내용이 훨씬 나쁘다. 이번 기소를 정치적 마녀 사냥,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밤 트루스 소셜에 타락한 바이든 행정부가 나의 변호사들에게 내가 사기 박스 때문에 기소됐다고 통보해왔다. 나는 무죄이며 정치적 마녀 사냥이자 명백한 선거 개입인 러시아 스캔들을 가짜로 일축한 것처럼 무죄를 입증해낼 것이다 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It's called election interference. They're trying to destroy your reputation so they can win an election.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오후 3시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에 출두하라는 내용의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바이든 정부의 정치 탄압으로 규정,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엄호에 나섰습니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짐 조던 의원은 트위터에 미국의 슬픈 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축복을이라고 적었고요.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도 기소가 발표된 8일을 어둠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연방 법무부의 기소가 유죄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 사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에 악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오히려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가스레인지 사용 제한과 금지 여부를 두고 또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가스스토브를 제한하는 규정을 곧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돼 많은 미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2022년 6월 에너지부가 제안한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건강 문제 해결을 기대하지만 소비자들은 가스레인지 사용 금지가 되면 교체를 위한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민주당 지지가 우세한 일부 주에서 유해성을 이유로 가스레인지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를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국민들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사용보호 법안을 내놨습니다. 가스레인지 사용보호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 가스레인지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미 정부가 가스레인지 사용을 금지 제한하는 과정에서 연방 자금을 쓰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스레인지 전쟁은 지난해 시작됐습니다. 미국 내 약 40%의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스 스토브 사용 시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연소 중 형성되는 화합물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논문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가스레인지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고 민주당 강세주,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등 신축, 저층 건물 등에서 가스레인지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환경주의자들이 건강 문제를 앞세워 극단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가스레인지 사용 금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 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은 가스레인지 문제를 두고 향후에도 계속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인공 감미료 스플렌다에서 DNA 손상과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플렌다는 칼로리가 없는 유일한 인공 감미료임을 내세우며 다이어트 등의 이유로 설탕 대용으로 많이들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스플렌다가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 DNA를 분해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플렌다는 수크랄로스의 상표명으로 종종 다이어트 탄산음료, 식품, 껌, 젤라틴, 냉동 디저트 등에 많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타이레놀, 펩사이드, 감기약과 같은 의약품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플렌다는 설탕보다 무려 600배 더 달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인공 감미료입니다. 독성학 및 환경건강저널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수크랄로스는 염색체의 DNA를 분해해 암 유발과 장의 내벽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플렌다를 섭취하면 장의 세포막이 손상돼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감미료 제조업체는 제품이 안전하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예일대 의과대 존 다미아노스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더 연구할 가치가 있고 스플렌다를 가끔 또는 자주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셀 메타볼리즘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에게 혈당 수치를 빠르게 높인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5월 스플렌다와 같은 인공 감미료를 체중 조절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WHO는 인공 감미료의 사용은 성인이나 어린이의 체지방 감소에 장기적인 이점을 제공하지 않으며 성인의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및 사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6월 9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